보부상 만수는 무거운 보찜을 한쪽 어깨에 메고 소매자락으로 땀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파른 능선을 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길. 이 산길만 지나면 큰 마을이 나올 거라 들었지만 해가 서산에 걸리기 시작하자 오늘 안에 그곳에 닿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러다간 산짐승 밥이 되겠구먼.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사방은 온통 산과 나무뿐.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어스름한 산속을 더욱 적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저녁놀 너머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디 하룻밤이라도 묵을 수 있는 집이 있을까? 만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보부상으로 살아온 그의 삶은 이처럼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구하는 일이 익숙한 나날이었습니다. 곧 작은 초가집 몇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담장이 낮고 대문이 반쯤 열린 집 앞에 도착한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달빛처럼 고운 살결에 수심 어린 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꽂힌 비녀가 살짝 흔들리며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드러냈고 그 은은한 곡선은 저녁 햇살에 빛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보부상 박만수라 합니다. 날이 어두워 혹여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 싶어 여쭙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여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가녀린 손끝으로 저고리 깃을 매만지며 망설이던 그녀의 모습은 묘하게도 사내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바깥 양반이 없어서 외부인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분명한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해했습니다. 산속 외딴 집에 홀로 있는 여인이 낯선 사내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말입니다. 문간방에서 잠시만 머물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대로 길을 가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산짐승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그 간청의 여인은 잠시 눈을 감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지요. 문간방을 쓰세요. 하지만 해 뜨기 전엔 떠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리하겠습니다. 만수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여인은 그를 문간방으로 안내한 뒤 작은 등잔불을 건넸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허둥지둥 방 안에 짐을 내려놓을 즈음 여인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물 한 그릇과 찬밥이 있습니다. 부디 욕이라도 하세요. 그녀는 작은 상 위에 음식을 놓고는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에서 스며든 향내가 만수의 코끝을 스쳤고 그는 잠시 그 향기에 멈춰섰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으로 고운 여인이구먼. 그 눈빛, 그 목덜미. 그는 보찜을 벗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문간방은 안채와 멀지 않았고 방과 방 사이엔 얇은 벽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용한 밤이면 작은 소리도 다 들릴 듯했습니다. 찬밥 한 술로 허기를 달랜 만수는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산속의 고요는 더욱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속에서 만수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 여인, 저토록 고운 얼굴에 담긴 수심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는 무심코 그녀의 처지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주 집을 비운다는 남편, 그 허전한 틈 사이에 피어난 쓸쓸한 기색이 고요한 밤에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바람처럼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인가 했지만 곧 또렷하게 울리는 발걸음에 만수는 몸을 일으켜 조용히 문틈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갓을 쓴 사내가 익숙한 듯 대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망설임 없이 자연스러웠고 마치 이 집의 한 부분처럼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내가 여인의 남편일까? 아니면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바깥 사람이 없다던 말이 떠오르며 만수는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레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안채 창문 가까이 다가가자 그 틈새로 작은 불빛과 함께 속삭이는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기다렸다는 듯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자신의 갓을 벗어 마루 한편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안채 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살금살금 걸어가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처음에는 작은 대화 소리만 들렸지만 점차 다른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답니다. 고름 풀리는 소리, 옷자락이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 아이고, 만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방문 너머로 두 사람의 육체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답니다. 오라, 저자는 분명 남편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만수는 저도 모르게 마루에 놓인 갓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릴 적 양반가의 아이들이 갓을 쓰고 놀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고 한 번도 제대로 된 갓을 써본 적 없던 그는 그저 호기심에 이끌려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얹었죠. 갓이 조금 큰가? 그렇게 만수는 갓을 자신의 머리에 쓰고 양반 걸음을 흉내내며 집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양반 놀이에 심취해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나으리 오셨군요. 등 뒤에서 들려온 낮고 다정한 목소리에 만수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주인 여인과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리 놀라시나요? 저예요, 춘섬이. 평소처럼 오셨으면서. 그녀는 다정하게 그의 소매를 끌었습니다. 만수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재촉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가요. 괜히 머뭇거리면 누가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망설임 없는 손길로 그를 담장 넘어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초가집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슴푸레했고 등불은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더 춥네요. 당신 품 아니라면 금세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결과 체온이 스며들며 그의 이성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격렬히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절정에 이르기까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 이르자 그들의 합은 더욱 잘 맞아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세 번째에는 한 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한 합을 이루었죠. 그녀는 만수의 것을 품은 채로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떨림은 처음이에요.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넘치세요? 만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사실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나는 지나가던 보부상 박만수라 하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충격보다 미묘하게 복잡한 감정이 더 깊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쉰 뒤 다시 그의 품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해준 사람은 지금 당신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몸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 밤 달빛은 오래도록 창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결과 떨림 그리고 처음의 오해가 서로의 진심으로 바뀌던 순간을. 세 번째 정사를 마친 뒤 방 안에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몸을 다 녹이고도 부족한 듯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춘섬은 가늘게 숨을 내쉰 뒤 만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가셔야 해요. 우리 바깥 양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옷을 챙겼습니다. 바깥 양반? 원래 나 대신 만났어야 했던 사람인가? 문 쪽으로 향하던 만수의 발걸음이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서 가셔야죠. 뭔가 아쉬워서요.
춘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쉽다니요? 당신 손에 이끌려 일이 들어왔는데 3번이나 정을 나누고도 빈손으로 나가려니 조금 섭섭합니다. 그 말에 춘섬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었지만 그 안엔 따뜻한 여운도 스며 있었습니다. 보부상답게 계산은 빠르시네요. 하지만 드릴 것이 별로 없어서요. 그녀는 장롱을 열어 연분홍빈 명주 한 피를 꺼냈습니다. 이건 시집 올 때 가져온 귀한 것이에요. 만수는 명주를 손에 쥐며 살며시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촉감은 부드럽고 따스했으며 그 결이 마치 그녀의 손길 같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 만수 씨가 남긴 것이 더 귀했는걸요. 이 정도는 아깝지 않아요. 만수는 명주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곤 그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또 뵐 수 있을까요? 춘섬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참 뻔뻔하세요. 물건도 받고 또 오겠다니. 당신이 좋아서 그러지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 앞에 물레방앗간이 있어요. 그곳은 아무도 오지 않아요. 이틀 뒤 해가 졌을 때 거기서 기다릴게요. 만수는 가볍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만수의 몸에는 아직 따스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담장을 넘어 문간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품에는 연분홍빛 명주가 가지런히 들려 있었고 걸음에는 미묘한 여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간방을 향하던 중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불빛 사이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잔잔한 신음소리 그리고 무너지는 듯한 말끝들. 그 소리에 이끌리듯 만수는 조심스레 안채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달빛 속에서 흐릿한 그림자가 서로에게 기대어 엉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새 이어지는 모양이로군. 만수의 가슴 한켠엔 알 수 없는 감정이 맴돌았습니다. 질투도 욕망도 아닌 그저 이 마을이 가진 묘한 기운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춘섬이뿐만 아니라 이 마을 여인들은 참. 그때 창문 너머로 안주인의 신음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만수는 갓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고 몸을 돌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그는 명주를 보찜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비단은 마치 방금 전까지 겹쳐있던 숨결의 잔향처럼 촉촉하고 따스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그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귓가에는 춘섬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여운처럼 맴돌았고 코끝엔 그녀의 향기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안채에서 계속 흘러나오던 낮은 신음소리 역시 밤의 정막을 더욱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참으로 기묘하구먼. 마치 무언가가 사람을 이끌듯.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가볍게 눈을 뜨고 창을 살짝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갓을 쓴 사내 하나가 안채에서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조용히 담장 쪽으로 걸어갔고 이내 담을 넘어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가는구나.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이미 잠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일들, 이웃집 춘섬과의 뜻밖의 인연, 안채에서 새어나왔던 속삭임 그리고 정체 모를 사내의 출입까지 모든 것이 꿈결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당에서 다시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어둠 속을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아침 햇살을 준비하는 조용하고도 정돈된 걸음이었습니다. 손님, 기침하셨나요? 아침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안주인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또 다른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짧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물기를 털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어쩐지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조금 더 아는 눈빛을 갖게 된 듯했습니다. 문간방 문을 열고 나오자
안주인이 작은 소반에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얼굴은 어젯밤과는 달리 한층 맑아 보였습니다. 가볍게 묶은 머리카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설레는 기색이 어려 있었죠.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잠은 편히 주무셨나요? 안주인의 말에 만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대로요. 부인은 어땠소? 잘 주무셨습니까? 그의 질문에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듯 했습니다. 안주인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무난히 잤어요. 만수는 그녀의 눈길, 움직임, 숨소리를 하나하나 눈여겨보며 수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그러나 분명한 뉘앙스로 말을 이어갔죠. 간밤에 참 밝은 달이 떴더군요. 달빛이 너무 밝아 마당의 그림자 하나까지 또렷이 비추더이다. 안주인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얼굴빛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혹시 무언가 보셨나요? 만수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 그저 달이 참 좋았다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밥을 한술 떠먹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만 밤이 서늘할 땐 창문을 닫는 게 좋겠더이다. 소리라는 건 참 멀리까지 가더군요. 그 말에 안주인의 눈이 크게 열렸고 그녀는 순간 얼어붙은 듯 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아무래도 제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안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만수도 이윽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은은한 밤꽃 향이 만수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고 정갈한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조심스레 앉은 안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만수가 조용히 그녀 맞은편에 앉자 방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주인은 두 손을 꼭 쥐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오신 분은 이생원이라고 해요. 동네에서 훈장을 하시는 분인데 바깥 양반이 자리를 비울 때면 그분이 오셔서 한시를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말끝은 점점 작아졌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명이 스스로도 민망했던 걸까요? 만수는 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배우시는 학문은 밤이 깊을수록 소리가 더 커지는 모양이군요. 그 말에 안주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일로 입을 놀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만수는 잔잔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말보다 무언가로 마음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요. 그 말에 안주인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마음을 보여달라고요? 어떻게 보여주실지는 부인의 몫입니다. 입을 막는 방법은 각자의 방식이 있는 법이지요. 순간 그녀는 짧은 숨을 들이신 뒤 아주 조심스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그녀의 입술이 만수의 입술에 살짝 닿았습니다. 너무 짧고 조용해서 마치 달빛이 살갗을 스쳐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으로 괜찮을까요? 만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조금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녀는 얼굴을 붉혔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낯선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더 확실할까요? 그녀의 질문은 진지했고 조용했지만 뺨에 번지는 열기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감돌았고 그 안에선 또 다른 감정의 물결이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이 조용히 풀리며 온기가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안주인은 조심스럽게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떨림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어젯밤부터 계속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문간방에 계신 줄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더군요. 만수는 짧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맞닿았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더 천천히 그러나 더 깊고 다정하게. 안주인의 손이 그의 저고리를 풀었고 만수 역시 조심스레 그녀의 고름을 풀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겹쳐진 두 사람의 숨결을 비추었습니다. 괜찮겠어? 부인의 서방이. 그의 낮은 물음에 안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은 제 마음이 먼저 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이불 위에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물건이 안주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머어머, 이게 뭐예요? 안주인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만수를 바라보다 만수를 급하게 눕히고는 그 물건 위에 그녀의 촉촉해진 연못을 꽉 채웠습니다. 당신 물건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내 서방과 이생원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네요. 안주인의 솔직한 반응에 만수는 어이없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꽉 차는 건 정말 대단해요. 이런 기분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렇게 대놓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나빠요? 당신 덕분에 여자로 태어난 보람을 느꼈다고요. 땀을 흘리며 만수의 옆으로 쓰러진 안주인의 대담한 말에 만수는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곧 안주인이 다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혹시 한 번 더 괜찮을까요? 이 기분을 놓치기엔 너무 아쉬워요. 만수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육체의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더 깊고 더 부드럽고 더 오래도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몰랐던 감정이에요. 만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그 마음 고맙습니다. 그녀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춘섬과의 약속이 떠올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밤엔 약속이 있어 어렵겠소. 하지만 오늘 밤이라면 가능할지도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 기다릴게요. 당신이라면 언제든. 그녀의 눈동자엔 이미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열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방 안을 조용히 채워올 무렵 안주인은 만수의 곁을 조심스레 빠져나왔습니다. 살짝 달아오른 뺨에는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고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는 여운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요. 조심스럽게 옷을 챙겨 입는 그녀의 눈길은 어느새 이불 위에 여유롭게 기대어 있는 만수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눈엔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눈길엔 말없는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다시 준비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는 문을 나서며 조용히 속삭였고 만수는 이불을 끌어올린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춘섬이도 그렇고 이 안주인도 그렇고 이 마을 여인들은 요부들 뿐이구나.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몸은 조금 노곤했지만 얼굴엔 만족스러운 여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안주인은 부엌에서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고슬고슬한 밥, 정갈한 나물과 김치. 그녀의 손끝에서 평범한 식사도 마음이 담긴 한 상이 되어갔죠. 음식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길, 아직도 종아리 근육이 가볍게 떨리는 걸 느끼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불편함보다도 어딘가 새롭고 충만한 느낌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상이군요. 부인의 손맛이 대단하십니다. 만수가 한술 떠먹으며 감탄하자 안주인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하신 분은 따로 계신걸요. 그녀의 말에 만수는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참 솔직하시구먼. 다른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나버리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따스한 웃음이 번졌고 두 사람의 사이엔 아침 햇살처럼 부드러운 기류가 스며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안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작은 선물이 있어요. 그녀는 정성스레 싸놓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그것을 받았고 조심스레 펼쳐보니 연두빛 명주 한 필이 안에서 반짝였죠. 이렇게 귀한 것을. 그의 말에 안주인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에요. 당신 덕분에 오늘 아침은 아주 오래 기억될 것 같거든요. 만수는 미소를 머금은 채 명주를 넣고자 자신의 보찜을 펼쳤고 그 순간 보찜 속에서 연분홍빛 명주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본 안주인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이건 그녀는 숨을 삼켰고 말없이 명주를 바라보다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춘섬이의 것이에요. 제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와서 나중에 춘섬이에게 건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있죠? 그녀는 잠시 만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춘섬이와도 하신 건가요? 만수는 머쓱하게 고개를 극적였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안주인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 둘 다 마음을 훔쳐가시고 그 여운까지 남기셨다니. 그녀의 웃음 속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어쩐지 홀가분한 기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무안한 듯 웃으며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밤에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생원의 갓을 쓰고 춘섬이에게 갔군요. 맞죠? 안주인은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고 만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선 뭐 하나 숨기기 어려운 법이지요. 그녀는 보찜 속 명주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셋 모두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셈이네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만수와 그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지 참으로 기막힌 하룻밤이었어요. 그러게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춘섬이도 저처럼 느꼈을 거예요. 안주인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누가 더 나았나요? 저와 춘섬이 중에? 그 질문에 만수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고 머리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런 건 말할 수가 없어. 왜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춘섬이 그 계집이 저보다 나았나요? 현명한 남자란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법이지요. 특히 두 분 다 그만큼 매력적이라면 더더욱. 그의 말에 안주인은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럽고 진지했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엔 언제까지 머무르실 건가요? 그녀의 물음에 만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그녀도 주저없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실 며칠은 더 머물 생각입니다. 장사도 해야 하고. 그 말에 안주인의 눈이 반짝이며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도 글쎄요. 내일 밤엔 춘섬이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안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그럼 하루씩 번갈아 가며 만나면 되겠네요. 공평하게.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춘섬이에게 가시더라도 저처럼 최소한 3번은 해주셔야 해요. 만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씩 말이요? 네, 한 번으로는 절대 성에 안 차거든요. 춘섬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주인의 대담한 요구에 만수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쓰러질 수도 있소이다. 당신이라면 버틸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미 입증하셨잖아요? 그녀의 농담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방 안엔 이제 어색함도 비밀도 경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드럽고도 유쾌한 친밀함만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죠. 그날 밤 만수는 약속대로 안주인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주인은 이미 촛불을 밝혀두고 방 안을 따스한 공기로 채워놓고 있었죠. 오늘은 더욱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그녀는 부끄럽게 웃으며 만수를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고 그 감촉은 마치 비단을 만지는 듯 섬세했습니다. 안주인은 살짝 숨을 삼키며 그 감각에 온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죠. 당신의 손길은 참 이상해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걸요. 그녀는 떨리는 숨결로 속삭였고 만수는 그녀의 귓가에 조용한 숨을 불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너무 고우셔서 그렇소. 입술이 목덜미에 닿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점점 깊어졌고 시간은 바깥에 소음을 지운 채 방 안에 체온만 남겼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조심스러웠지만 깊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절정이 끝나자 안주인은 숨을 고르며 만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저를 이토록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남자가 있다니. 만수는 조용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의 옹달샘도 너무 푸근하고 따뜻해서 제 것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이 끝난 후에도 안주인의 몸은 여전히 만수를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남기며 간청했죠. 한 번 더, 제발 한 번만 더요. 당신 없이는 견딜 수 없어요.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격렬하고 뜨거웠죠. 안주인은 만수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기분이었고 그의 품에서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절정이 끝나고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때 안주인은 만수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춘섬이의 차례겠죠?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나처럼 느꼈으면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진짜 여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밤 만수는 약속한 대로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춘섬이는 이미 와 있었고 만수가 온 것을 확인하자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수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고 그녀의 체온은 낮게 떨렸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향기는 봄꽃 같군요. 그 말에 춘섬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기대었고 만수는 그녀의 어깨를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수는 춘섬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춘섬이의 몸 구석구석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을 찾아갔죠. 정말 꿈 같아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춘섬이 속삭였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이 고맙소. 만수는 안주인의 말을 떠올리며 춘섬이를 3번이나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다정했고 따뜻했으며 오래도록 깊었습니다. 모든 것이 잦아든 뒤 춘섬이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따뜻함이 뭔지 알겠어요. 그녀의 눈가엔 이슬처럼 맺힌 눈물이 빛났고 만수는 조용히 손끝으로 그것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도요. 춘선미를 만나 내 안에 무언가가 비로소 채워진 기분이요.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아침, 만수는 안주인의 문 앞에 섰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였죠.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요. 안주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엔 아쉬움이 어렸습니다. 다음에 오실 땐 우리 또 하루씩 나눠요. 공평하게 그때처럼.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약속드리겠소. 그녀는 문 앞까지 나와 그의 볼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건강히 다녀오세요. 마을 어귀를 향해 걷던 만수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춘섬을 발견했습니다. 떠나시는 길이죠? 그녀의 목소리엔 담담함 속에 아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춘섬이는 주변을 빠르게 살피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며 조심스레 작은 비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어디에 계시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만수는 그것을 소중히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꼭 간직하겠소. 춘섬이는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마을에 오시면 꼭 저를 먼저 찾아주세요. 잊지 않겠소. 그대와 함께한 봄 같은 시간, 나의 보따리 짐 속에 넣어갑니다. 잘 가세요. 우리의 보부상 양반님.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낮게 흘러나왔고 만수는 뒤돌아 웃으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보찜 속에는 세 사람의 따뜻한 교감과 연분홍, 연두빛 명주한 필식, 그리고 고운 비녀 하나가 조심스레 담겨 있었죠. 참으로 신기한 마을이었구나. 하루씩 번갈아 가며 3번씩이라니. 멀어져가는 만수의 뒷모습을 안주인과 춘섬이는 각자의 문턱에 선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엔 이별의 쓸쓸함보다는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가 마을을 떠난 지 어느덧 보름. 초가을의 기운이 마을 구석구석 스며들기 시작한 저녁이면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찍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안주인도 평소처럼 살림을 돌보았지만 마음 한켠엔 자꾸만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허전함이 따라붙었습니다. 밤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문간방 쪽을 바라보곤 했죠. 그곳에서 나눈 짧지만 지난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지? 혼잣말처럼 내뱉은 속삭임은 방 안의 정적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곁에 있는 이생원의 존재는 어느새 공기처럼 무색해져 버린 지 오래였죠. 춘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 나가 물동이를 채우면서도 혹시나 그가 마을에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싶어 골목 어귀를 흘끔흘끔 살피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떠올릴 때면 볼이 붉어졌고 가슴속에 무언가 이름 모를 울렁임이 일었습니다.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회상에 머물지 않았죠. 어느 맑은 아침 두 여인은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안주인이 물동이를 들고 다가갔을 때 춘섬은 이미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아요. 안주인이 먼저 말을 건넸고 춘섬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서방은 또 장사 나가셨다던데요? 네, 이번에는 오래 걸릴 거라더군요. 짧은 말들 사이 두 사람의 눈빛은 자꾸만 서로에게 붙들렸습니다. 말은 평범했지만 그 너머엔 다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떠다니고 있었죠. 그때 춘섬이 물동이를 들다 손을 헛디뎠고 물이 찰랑이며 흘렀습니다. 안주인이 재빨리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여인의 손끝이 스쳤을 때 짧은 떨림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자꾸 실수를 하네요. 안주인의 목소리엔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부인, 요즘 밤엔 좀 주무세요? 그 물음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안주인은 대답 대신 살짝 시선을 내리깔았죠.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안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작별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등 뒤로 춘섬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안주인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혼자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늘땀은 자꾸만 엉겨가고 눈은 실 위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또 그 사람 생각? 그녀는 웃는 듯 한숨을 쉬었고 그때 담장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문을 열자 달빛 아래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춘섬이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열이 오른 듯 붉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부인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혼자서는 이 마음을 더는 감당할 수 없네요. 안주인은 그녀를 조용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촛불 대신 달빛이 은은히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마주 앉았습니다. 춘섬은 손을 꽉 쥔 채 눈빛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열이라도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많이 달아올랐네요. 안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섬은 작게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부인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보부상 만수 씨 생각이 자꾸 나요. 밤마다 그 사람 품이 그리워서 잠이 안 와요. 가슴도 몸도 자꾸 달아오르고. 춘섬이의 고백에 안주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 사람 이후로 다른 누구와 있어도 공허함만 남더군요. 무언가 깊이까지 닿았던 그 느낌이 잊히질 않아요. 춘섬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둘 사이엔 말보다 더 많은 공감이 흐르고 있었죠. 부인은 어떠셨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주인은 부끄럽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 참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요?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사람이 부인과도 3번씩 하셨다면서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엔 서운함도 질투도 없이 그를 향한 공통된 애정이 담겨 있었죠.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혼자 훌쩍 떠나다니. 춘섬이가 중얼대자 안주인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우리 둘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니겠죠. 그녀의 눈빛은 다정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춘섬이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부인을 보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곤 해요. 안주인은 조심스럽게 춘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천천히 안주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그를 기다리는 마음을 나누자고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조용히 숨을 고르며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그 온기는 쓸쓸한 밤을 조금씩 채워주었고 외로움은 그 자리를 조금씩 비워갔습니다. 이런 기분 이상한데 좋네요. 마치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처럼. 춘섬이 작게 속삭이자 안주인은 웃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그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놀라긴 하겠죠. 두 여인이 자기 이름을 마음속에 품은 채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두 여인은 조용히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달이 중천에 올랐을 무렵 방 안은 고요했고 두 여인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춘섬이가 물었습니다. 안주인은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서로를 기억하게 해주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가 정말 돌아올까요? 그럴 거예요. 우리 둘 다 놓치기엔 그 사람도 아깝지 않겠어요? 그 말에 춘섬이는 키득 웃었습니다. 정말이네요. 그 사람 우리 모습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겠죠. 그 밤 두 여인은 서로에게 조용히 기댄 채 자신들만의 새로운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가만히 비추는 동안 두 여인의 그림자는 한 폭의 여운처럼 벽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은 3월, 마을 장터는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의 표정엔 햇살만큼이나 환한 미소가 번졌고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와 흥정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죠. 안주인은 김서방이 출타한 틈을 타 살림에 필요한 천을 사러 장터에 나왔습니다. 천천히 천을 고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죠. 좋은 명주 구경하시게. 경상도에서 갓 올라온 거라네.
그 목소리에 그녀의 가슴이 콩 하고 뛰었습니다. 한참을 고르던 손이 멈췄고 고개를 돌리자 장터 한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만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돌아온 것이었죠. 정말 다시 왔구나. 그때 그녀의 시선 너머 장터 반대편에서 또 다른 익숙한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춘섬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고 둘 다 동시에 작게 웃음을 터뜨렸죠. 그 웃음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어쩐지 기대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만수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손님들을 상대로 능청스레 비단을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죠. 보부상 양반, 명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에 만수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 박자 늦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부인. 최상급 비단이 도착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단을 펼치는 그의 손짓에는 익숙한 솜씨와 함께 어색한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치 우연을 가장하듯 춘섬이도 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듯 다른 천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이 자줏빛 비단 얼마예요? 이제 만수의 시선은 두 여인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주인과 춘섬이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의 입꼬리에 슬며시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특별히 귀한 물건이라 가격이 좀 나갑니다만 두 분께는 특별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수의 말에 두 여인은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봄 햇살처럼 장터 한켠을 따뜻하게 물들였죠. 보부상 양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물건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주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수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목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춘섬이가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집도 잊지 마세요. 보여줄 물건이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수의 얼굴에 홍조가 스쳤고 그는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제 물건을 그렇게 기다리시다니 영광입니다. 세 사람은 소리 없이 웃음을 나누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장사꾼과 손님의 흔한 대화쯤으로 여겼죠. 장터가 시끄러우니 조금 한적한 곳에서 뵙는 건 어떨까요? 안주인이 제안하자 춘섬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 뒤 소나무 숲이요. 해질 무렵이면 사람도 없고. 만수는 망설임 없이 수긍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시 만날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었죠.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자 만수는 보찜을 들고 소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안주인과 춘섬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돌아오셨네요. 춘섬이가 반갑게 웃었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안주인도 따뜻한 눈빛을 건넸습니다. 만수는 두 여인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두 분을 다시 뵐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동안 매일 밤 꿈에서 만나곤 했지요. 그의 말에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다 장난기 섞인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그리움을 나눌 방법도 찾았답니다. 안주인이 말하자 춘섬이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둘을 모두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하루씩 정사를 나누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안주인이, 다음 날은 춘섬이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만큼 서로의 존재도 아꼈죠.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고 초승달은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죠. 우리의 인연은 봄날의 약속 같아요.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고 언제나 새롭고 따뜻한. 안주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씩 나누는 이 방식, 우린 공평하고 아름답게 서로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춘섬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말없이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두 여인은 편안히 눈을 감았고 만수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작은 마을의 품으로 돌아온 것임을 깨달았죠. 그의 보찜 속엔 여전히 비단이 있었고 비녀 하나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두 여인의 마음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가장 귀한 거래였고 가장 따뜻한 인연이었죠.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